오늘은 이제 중국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5월 말에 중국의 양회가 마무리가 됐는데 그 이후로 많은 변화의 조짐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벵가드 아시아의 오기석 상무와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벵가드 오기석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중국의 양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양회에서 나온 이제 얘기들로 봤을 때 양회 이후에 중국의 경제와 정치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 중국 정부의 최대 정치 이벤트 중에 하나인 양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양회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전국인민대표회의, 줄여서 전인대, 그리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줄여서 정협이라고 불리는 이 연례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이제 국가 경제 발전 경로 수립을 위한 정부 업무 보고를 했었는데요. 이 보고에서 총리는 중국이 2022년 경제 성장 목표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1994년 이런 관행이 시작된 이래로 처음으로 중국의 공식적인 경제 성장 목표치 생략이었고요. 이와 같은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해석을 한 것으로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 같은 경우는 정책 입안자들의 노력들 때문에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경제 활동이 정상 수준의 약 90% 가까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능성이 있는 수요 역풍,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코로나19 재발 등의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좀 고려를 해보면 앞으로 펼쳐질 경로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특정 성장치 자체를 목표로 두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중국 정책 입안자들, 당국자들은 올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생략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과거 이제 중국의 양회에서 주로 목표로 삼았었던 성장에 대한 언급이 이번 양회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 양회에서 중국이 그 외에 강조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중국 정책 당국자들 같은 경우는 고용 상황과 같은 사회 안정과 관련된 문제에 조금 더 목표를 많이 두기로 시작했습니다. 2020년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도시 실업률 올해 4월과 유사하며 작년 5.2% 실제 평균치보다는 약간 증가한 6%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제 다소 불완전할 수도 있는 조사에 기반을 둔 통계 수치 그 자체가 아니라 중요한 점은 이제 중국 고위 지도부가 성장 안정보다는 사회적 안정에 무게를 더 많이 두기 시작했다라는 점이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강조했듯이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의 지도력 아래 중국 정부, 특히 이제 베이징은 이제 성장 둔화에 대해 더욱더 관용적이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심지어 성장 목표치 자체만 본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하기 이전부터 하향 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이번 양회 결론은 궁극적으로 보면 중국 내부 사회 안정 추구이고,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장 촉진 이외에도 사회 보장망 강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과 개인들에 대한 재정적인 구제 정책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중국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결국 중국이 둔화되어가는 성장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저희 벵가드에서는 그 결과로 이번에 중국 정책 대응 기능에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뀌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양회에서 발표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어서 중국 정부가 현상을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위기 대응을 위한 중국 정부의 부양 정책 규모가 과거보다는 또 상당히 낮아진 모습인데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어떤 규모일까요? 네, 저희 쪽에서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차트는 2009년 이후부터 있어 왔었던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준비했던 부양책의 규모를 보여주는 그런 차트입니다. 녹색은 GDP 대비 부양책으로 인한 재정 적자의 증가 규모이고, 주황색은 중국 내 신용 증가 규모입니다. 2020년 기준, 즉 이제 코로나19를 반영한 현 부양책을 반영했을 때 저희가 예상하는 예상치는 재정 적자가 약 4.5% 추가 증가하고, 그리고 신용 같은 경우는 3%가량 추가 증가하는 그 정도 모델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모는 2009년 금융위기를 대응할 당시보다는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2009년 당시에는
재정 적자 규모 같은 경우는 GDP 대비 약 8%에 가까운 증가를 보였고요. 그리고 신용 규모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15%에 가까운 증가폭을 보였던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서 현재 중국이 계획하고 있는 부양책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의 경제 부양책으로 중국이 경제 성장을 좀 건전하게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중국이 양회에서 설정한 목표들은 이전 완화 사이클들처럼 큰 폭의 성장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경제 성장과 고용 시장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부양책의 규모 자체는 비록 과거 사이클 대비는 조금 상대적으로 완만하지만 중국의 유연한 정책 대응 기능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경제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의 부양책 규모가 과거처럼 세계 경제를 위기에서 회복으로 주도적으로 견인할 정도로 대규모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하고요. 뱅가드는 중국의 경우로 봤을 때는 잠재적인 코로나 2차 확산의 가능성으로 인한 하방 위험, 그리고 중국의 재정 및 통화 정책의 유연성, 그리고 다시 현재 지속적으로 재개되고 있는 미중 간의 긴장 등을 고려했을 때 2020년 중국의 GDP 성장치는 약 2% 정도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콩 현지에 계신 뱅가드 아시아의 오기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